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지 차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잠깐 일어나 말겠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예. 수급 자체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데 어디에 계속해서 포커싱이 맡긴다? 결국은 외국인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은 누구였냐? 바로 연기금이었고요. 연기금이 살짝 한 발짝 뒤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앞장서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올라왔지만 어찌됐든 사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선에 대한 이런 먹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선거가 좀 있었던 게 원래 당연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또 층에서 반대편에서 야, 우리가 먹었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선거 판세가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해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리스크 O는 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시장 전반적인 진단 체크해봤고요. 종목별 이슈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잭팟 터졌다라는 기사가 올라와서요. 점검을 해보실까요? 영국에서 롤스로이스와 1조 2천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렌트 엔진 장착 터빈 부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기존의 가벼운 일반적인 그 부품이 아니라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터빈 부품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밖에 자회사 한화 시스템, 코스피 입성 바로 앞두고 있죠. MSCI 예상 편입 종목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거론되고 있어서 어떤 판단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조금 주가가 오늘 흐름을 보시면 긴 음봉입니다. 예, 조금 강하게 급상승 출발했는데요. 시작은 한 거의 8% 가까이서 시작을 예.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까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참 좋은 적이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해서 정말 냅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하루도 안 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게 보면 야 여기서 붙어볼까?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 37,500원 정도 이 라인, 이 저점 바로 이 라인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37,500원이 참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수급을 좀 보고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MSCI 정기 변경 이 종목에 대한 공지는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라서요. 그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관련 소식들 모아서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상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47,500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코롱인더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일본을 앞지른 기술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투명 PI 필름인데 여기 보시는 거 있죠? 네, 원래는 이게 뭐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게 있어요. 색깔을 빼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동안은 이 기기의 부품 안에 방열 시트로 들어가요. 그렇죠. 안 보이는 쪽에 네.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폴더블 폰이니까 앞에 유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투명한 필름이 필요했는데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이 폴더블 폰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 폼팩터의 변화의 수혜 기대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 따져봤더니 한 7만 원 선으로 지금 5만 원대죠. 상단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이거 빼고도 타이어 코드 그리고 에어백 쿠션 이쪽에서 좀 잘 나오면서 실적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9% 성장했습니다. 코롱인더는 근데 주가는 오늘 약간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원래 하는 것은 타이어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어떻게 폴리아미드에 대한 이런 PI를 개발했다라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접어지는 폰에 하면 뭐만 얘기가 나왔습니까? KH바텍 바로 이 힌지 부분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 이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부품 중에 하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삼성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지금 현재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채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큰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 6만 원 언저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 5일선 매매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장님의 이 투자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신고가 가는 건 무조건 5일선 매매예요. 무조건. 신고가를 가면 사람들이 좀 어떠냐면 개인들의 성향입니다. 나는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막 불안해서 야 이거 빨리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것만 반대로 엮어야 됩니다. 하락하고 있으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실제 내려갈 때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상승할 때는 그래 모르겠다 우리 양반이었잖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나는 기준선 5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난 몇 프로가 빠지면 무조건 수익 실현할 거야 이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계좌에 플러스 나는 이런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이거는 팁인데 다른 걸 얘기하다가 알려드려버렸네요. 신고가 매매 전략 팁. 그러니까 신고가를 달리고 드렸습니다. 있는 종목은 그 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나는 10%까지 감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고 수익을 이 정도면 챙기고 아니면은 차장께서 권하시는 방법은 5일선. 분계가 이게 짧은 선이죠. 정말 가파르게 가는 거는 3일선까지도 잡아도 됩니다. 3일선 내지 5일선.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맞는지 찾아가시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코오르 인더 말씀 주셨고요. 또 다른 52주 신고가 종목이 있어서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5일선 오늘 붕괴됐나 모르겠네요. 카카오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52주 신고가를 달리다가 장중에 지금 하락이 전환돼 있어서 3분기에 일단 실적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카카오톡에 지금 비즈보드 광고 새로 떠 있는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수익이 잡히기 시작해서요. 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핀테크 지금 공격적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여기에다 보험사 설립도 하고 증권사 인수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6일 만에 상승 제동.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카카오는 우리가 미래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넘버원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순위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영상을 봐도 아마 이 얘기가 분명히 저한테 제가 한 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선도해 갈 수 있는 라인들이 바로 이 카카오 네이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도 뭐 예전에는 한 200억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500억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돈을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씨 뿌리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카톡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 근데 그게 무료야. 그럼 얘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벌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시를 많이 제시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카톡을 씀으로써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카톡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제는 숫자로 이제는 제공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예전에 정말 시작할 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거야 하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했던 게 이제는 현실화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우선은 조금 더 높여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18만 원 정도를 잡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차로 18만 원까지 상단 열려있다. 그런데요. 과거에 네네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좋다 그러셨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 뭐 그 의견에는 이렇게 카카오 변동을 이렇게 잘 가는데요. 그래도 뭐 둘 다 잘 가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밸류에이션 단으로 보면 네이버가 좀 더 싸거든요. 네이버가 나아요, 아직도? 둘 다 좋긴 해요. 근데 야, 두 개만 딱 비교해봐. 야 매출, 뭐 영업이 이런 거 딱 비교해 보면 네이버가 더 싼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밸류에이션 다 안 쳐지고 있다 주가에 이런 말씀이세요. 네이버는. 조금 더 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아하, 예. 카카오는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는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을 지금 현재 먹어가고 있는 이런 채팅 앱이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예. 이 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쪽이 성장 여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우리나라 다 해봤자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 근데 일본 그리고 동남아 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카카오는 18만 원까지 상단 열려 있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전히 네이버다. 네, 흐름 놓고 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빠르게 봐야겠네요. 겨울왕국 2 보실 예정이세요? 이제 2주 앞으로 개봉이 다가왔는데. 아니 봐야 되겠죠. 뭐 제가 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데리고 많은 분들 부모님께서 또 가실 텐데요. 관련주는 벌써부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원미디어가 9월 초 대비했을 때 40%, SM라이프 디자인은 60% 각각 상승을 했고 오늘 대원미디어가 강하더라고요. 평가는요? 대원미디어 차트 보면 너무 예쁘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언제까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냐면요. 2주 이제 개봉하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지만 개봉이 하고 나면 이제는 안녕 해야 됩니다. 꼭 느낌이 어떤 느낌? 바로 게임주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애들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고 우리 성인이 봐도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실제로 아마도 좀 또 한 번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아마도 개봉 전까지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뉴스에 파는 전략, 겨울왕국 2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